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문의입니다. 두 번째 문의는 기장이네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사는 반도체 관련 IP 개발 스타트업입니다. 회계법인 마일스톤이 스타트업 기장에 가장 최적화된 회사라는 추천을 받고 연락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추천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타사 추천, 지인 추천 이게 많아요. 저희가 스타트업 전문이고 서비스 라인이 이제 기장부터 딜까지 13개가 홈페이지에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제일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스타트업 기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스타트업 기장을 왜 마일스톤이 잘하는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보통 기장 맡긴다고 하잖아요. 그럼 기장을 맡기면 뭘 해주는 거예요? 제가 영상 찍어드렸죠. 기장에 대해서 좀 설명드린 영상을 띄워드렸는데 간단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기장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장부를 만든다는 건데 재무제표를 만드는 목적 중에 하나가 세금신고, 정확히 얘기하면 법인세랑 종합소득세 신고죠. 그리고 그 일련의 과정 중에서 원천세랑 부가가치세가 이제 녹여져 있는 거라고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장을 맡기면 크게 세금신고와 재무제표 작성인데 세금신고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뭐 매월 원천세, 분기마다 부가세, 1년에 한 번 법인세랑 뭐 종합소득세 신고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장을 맡기는 거는 1년 동안 일어나는 세금 신고와 그리고 1년에 한 번 정도 재무제표 작성을 해주시는 거고. 그러면 스타트업 기장, 사실 기장은 딴 데도 다 하거든요. 세무회계 사무소도 하고 엄청 많죠. 기장은 다 해요. 근데 왜 스타트업 기장이 생각보다 쉽지 않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드리면 이게 일반 법인과도 비교해도 그렇고 개인 사업자와도 비교해도 그렇고 스타트업 이 특유의 나오는 거래들이 있어요.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예를 들자면은 투자 유치를 하잖아요. 일반 회사는 투자 유치라는 이벤트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투자 유치 때는 도대체 회계 처리 어떻게 해야 되냐? 예를 들자면 전환사채로 투자를 받았을 때는 회계 처리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전환사채로 투자 받았을 때 회계 처리뿐만 아니라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환사채 투자 받았을 때 이 이벤트에 관련한 회계 이슈와 세무 이슈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제 고객사한테 완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재무제표 이슈는 개발비거든요. 그럼 개발비 과연 자산 잡을 수 있냐 없냐. 그리고 팁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저도 2017년 개업해서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팁스라는 단어 자체를 모르면 사실 그 다음부터는 뭐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고객사. 그리고 또 나오는 거는 흔히 말하는 뭐 총액 이슈냐 순액 이슈냐. 그래서 보면 기장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스타트업 기장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유의 이슈들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려운 이유가 재무제표를 아까 권액회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한 번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법인세 신고할 때 한 번 만들면 되거든요. 근데 스타트업들은 투자를 받다 보니까 투자사들이 갑자기 달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돼요. 근데 대응을 하려면 좀 규모가 작은 곳은 사실 잘 대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이런 로컬 회계법인 치고는 규모가 큰 곳이라서 투자사에서 급하게 요청하는 재무제표에도 저희가 빠르게 대응해서 뭐 뒤뒤에 문제 없게 재무제표를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설명을 드려보자면 저도 좀 이 업계에서 좀 일을 하다 보니까 스타트업이란 뭔가에 대한 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저는 좀 이런 표현을 좀 자주 씁니다. 새로 오신 직원분들한테도 교육을 할 때도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스타트업과 다른 회사와 뭐가 차이냐, 저는 한 단어로 좀 표현을 하는데 압축 성장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냐면 일반 법인은 뭐 성장을 하죠. 뭔가 이런 스타트업처럼 자금을 조달해서 빠르게 새로운 아이템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보다는 그냥 대표이사 혼자서 회사를 만들어서 꾸준히 다른 이해관계자 없이 성장하는 게 좀 큰 차이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타트업은 압축 성장이다 보니까 이게 기장만 필요하진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성장의 단계가 이 정도라고 하면은 스타트업을 이렇게 압축시켜 놓다 보니까 다른 회사에서는 기업의 생애 주기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을 이벤트들이 이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이해관계자가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유치 일반 법인은 이런 거 없어요. 아니 우리가 보통 기업 분석할 때 보면은 뭐 메가커피 이런데 다 그냥 특수관계자 100%잖아요. 투자유치를 받는 게 어쨌든 스타트업의 가장 큰 차이점인데 이 투자유치가 들어오면은 필연적으로 다른 이해관계자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의 돈이 들어오니까. 여기서부터 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임의감사라는 이슈도 생기고 투자사에서 임의감사 받아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스타트업은 직원들도 사실은 또 이해관계자거든요. 직원들이 또 일반 회사는 스톡옵션 이런 거 없어요. 흔치 않아요. 흔치 않은데 스타트업은 어쨌든 이제 직원들에 대한 동기부여가 좀 많이 중요하니까 스톡옵션을 좀 많이 발행을 하잖아요. 그 스톡옵션에 관련된 뭐 회계라든지 세무 같은지 이런 이슈들도 필연적으로 발생을 하고 또 회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타트업이 압축 성장과 좀 특이한 아이템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특이한 아이템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뭐 복잡한 회계 이슈 같은 것도 검토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임의감사
임의감사 말씀드렸는데 스타트업은 또 회사 금방 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정 규모를 좀 넘어가게 되면은 법정감사도 당연히 이슈가 발생하게 되고 똑같은 회계감사인데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회계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이제 회사가 정말도 많이 성장하게 된다면 상장을 만약에 목표로 하고 있다면 회계 기준을 IFRS도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상담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꼭 회사 자체가 상장을 준비하지 않더라도 우리한테 투자한 투자사가 상장사면 회계 기준을 일치시켜야 돼요. 그래서 나는 상장할 생각이 없는데 투자사가 상장사다 보니까 IFRS로 컨버전 해야 되는 이슈가 나오기도 하고 회사가 아까 얘기한 거에 대해서 좀 더 제가 부연 설명하면 기장만 하지 않아요. 임의감사도 받아야 되죠. 스톡옵션 부여하니까 스톡옵션 검토도 해야 되죠. 그리고 회사 또 투자 받으면은 보통 많이 하는 플레이가 다른 회사 인수예요. 그러면은 인수한다 치면은 인수할 회사의 실사도 해야 되죠. 그리고 또 다른 회사 인수하려고 하면은 필연적으로 나오는 게 가치평가, 밸류에이션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인수를 하다 보면은 덩치가 커지니까 법정감사 120억 넘어가서 회계감사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하다 보면은 상장 준비도 해야 되니까 컨버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스타트업한테 기장 상담을 하면은 꼭 말씀드리는 게 이분들이 저희만 상담하시지는 않으세요. 당연히 저희도 상담하시고 다른 쪽도 상담하시는데 기장 말고 다른 서비스도 대응이 가능한지를 꼭 살펴봐라. 왜냐면 이게 저희 쪽에 이런 경우 제일 많아요. 저희 쪽에 맡기고 싶은데 스타트업 전문이라서 근데 지인들이 또 회계사고 세무사야. 그래서 지인한테 맡겨. 근데 결국에는 저희한테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뭐가 불편하셨냐 물어보니까 기장 말고는 사실 대응이 안 된대. 대응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스톡옵션 나 부여해야 되는데 스톡옵션 물어볼 때가 이 세무사밖에 없는데 잘 모른다는 거야. 딱 봐도. 그러니까 이게 불편한 거지. 그래서 기장만 필요한 게 아니다. 기장 이외의 서비스들을 저희가 다 제공할 수 있다. 기장이라는 게 어쨌든 이 모든 서비스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잖아요. 다 숫자로 얘기하는 거니까. 회사의 재무제표를 만드는 사람이 제일 잘 알죠. 결국에는 스톡옵션, 가치평가, 회계감사, IFRS가 다 회사 재무제표의 이해가 근간이 되어야 되지만 할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제 느낌에는 기장이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리되 그 위에 새로운 서비스들이 추가적으로 엎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이렇게 딱 말씀드려요. 기장만 놓고 보면 저희랑 다른 세무회계사무소랑 큰 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장 이외에 정말 회사가 성장해 나가면서 이러한 이슈들이 발생할 건데 이거에 대한 거 대응까지 고려하신다면 저희가 그거는 확실히 잘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저희 서비스가 기장문이었잖아요. 기장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기장을 맡긴다는 거는 진짜 우리 회사 장부 만들고 세금 신고하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우리 회사가 앞으로 성장할 때 어쨌든 회계, 세무, 재무적으로 좀 물어볼 수 있는 카운터파트. 진짜 카운터파트가 필요한 거예요. 어쨌든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해야 되나? 그게 어쨌든 기장은 쭉 가는 그런 서비스 성격이 있으니까 그런 걸 선정하는 과정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상담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기장은 뭐 거기서 거기 아니냐? 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 이런 생각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기장은 다 하거든. 세무회계사무소도 하고 세무법인도 하고 뭐 회계법인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 다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으신데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생각보다 기장이 기장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기장 이외에 필요한 업무들이 스타트업은 특히나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기장만 생각하시지 말고 기장업체를 골라라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뭐 기장 상담으로 시작해서 좀 말씀을 여러 가지 드려봤는데 어쨌든 저희 생각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